저기는 사람이 안 살 것 같지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층층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대만 뭐 날씨가 습하고 햇볕이 따가워서 건물이 빨리 노화된다. 오래돼 보일 뿐이지 안에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옆나라 이웃산촌입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온다. 야. 네, 안녕하세요. 옆나라 이웃산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시나요? 요즘 반도체 주가가 너무 좋아서 대만에서도 반도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신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대만도 요즘 뭐 반도체가 잘 나간다, 또 뭐 GDP가 한국보다 높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대만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그렇게 잘 나간다고 말은 하면서 왜 이렇게 건물이 오래됐고 노후화된 게 맞냐, 좀 후진 게 맞냐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만에는 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지, 건물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요, 그냥 사무실 근처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따라서 일부러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곳을 걸어가는 건 아니고요,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도 좀 오래돼 보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만 건축물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직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마감 처리가 좀 둥글게 처리된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쪽 앞에 보이는, 네, 이쪽도 건물이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직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랗게 처리를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부분도 좀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죠. 대만뿐 아니라 중화권에서 건물의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건물의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나오는 이 각도를 벽돌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모서리가 향하는 이쪽 건물, 그리고 이쪽 모서리가 향하는 이쪽 부분에는 이 대만 사람들이 풍수적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향하는 부분을 꺼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서리에는 좀 귀신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모서리에서 나오는 강한 기운이 자기 몸을 향하게 되면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모서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 건물의 위치가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면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회전 반경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둥글게 처리된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중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정을 통해서 이렇게 용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풍수지리 같은 건데, 용이 올라오면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 그걸 맞으면 재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중정을 만들어 놓은 건물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 특히 재물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고급 건물 혹은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용적률의 영향도 있지만 가능하면 중간을 비워서 용이 올라갈 수 있는 용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만은 왜 이렇게 건물들이 오래돼 보이고 좀 후져 보일까요? 실제로 대만이 지금 반도체 이전에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지어진 집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년 이상 된 건물이 대만 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50년 이상 된 건물도 1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으로 봤을 때만 오래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두 채 중에 한 채는 30년 이상 된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자주 보이는 새입니다.
항상 이렇게 거의 걸어 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인지는 제가 찾아보고 댓글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만에서 다니시면서 보시는 건물들의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대만의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워낙 작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만듭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때 경제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집을 빠르게 많이 지었어야 됐거든요. 뭐 품질이 좋은 자재를 정석대로 맞춰서 짓기보다는 싸게 빨리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빠르게 좀 날림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빠르게 삭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좋은 재료, 좋은 방식대로 짓지 않고 조금은 날림 공사를 하면서 빠르게 노후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정말 많은 지진이 또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이 건물도 좀 엄청 오래돼 보이죠? 사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건물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가 주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연식 구조라고 한답니다.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져 있으면 좀 내진 설계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하나의 벽을 이루게 되면 지진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오래돼 보이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진 설계도 잘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벽처럼 짓는 연식 구조 때문에 지진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궁금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20년 된 건물, 30년 된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오래돼 보이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한국 같은 데서 이런 집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하면서 외벽이라도 칠했을 것 같은데 대만은 외벽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외벽을 꼭 칠하게끔 조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하는데요. 대만도 그런 조례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하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우리 건물을 좀 예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런 보이는 그대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조금 좀 나아 보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좀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관에 대해서 엄청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항상 보는 것 자체가 다들 오래되고 노후화된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 집이 그런다고 해서 뭐 좀 꺼림칙하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성향 자체도 외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쪽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재건축이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이쪽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쪽은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이쪽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같은 동네라면 한 번에 진행을 하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 대만은 정말 잘해야 재건축만 이루어집니다. 재건축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대만의 법 자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100%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동의율을 얻어야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적도도 워낙 복잡하고 특히 이 집 한 군데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 안에 보면 막 여러 군데로 집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건물 간의 거리 같은 것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수지 타산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운이 좋으면 이렇게 건물 하나 정도 재건축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기는 사람이 안 살 것 같지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층층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저기도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잖아요. 옷도 걸려 있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건물에도 재개발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타이베이가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 자체를 뭐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말 타이베이 완전 중심이거든요. 지하철도 여기 바로 다니고 저쪽에 가려져 있지만 저쪽이 101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지역 같은 걸 보더라도. 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타이베이 이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깡패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낡고 그래도 그냥 위치만 좋으면 그 가격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괜히 돈 들여서 건물을 올려서 돈을 더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위치 가지고 다 해먹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영업을 하고 계시고 여기도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안에 불도 켜져 있죠. 대만 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됐는지, 오래된 보이는 건물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대만 뭐 날씨가 습하고 햇볕이 따가워서 건물이 빨리 노화된다. 오래돼 보일 뿐이지 안에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도 오래됐고 안에도 안 좋은 경우도 많다. 네. 물론 저랑 와이프 타이베이에는 저렇게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집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만은 왜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꼭 오시게 될 텐데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